자,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아들님, 이 비디오 돌릴 사람이고,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드님은 나이가 몇 살이지, 지금? 8, 5년이라서 36, 7인가? 36, 딸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마누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얼마 전 엄마는 나이가? 나이가 70인가? 왜? 아 싫어. 68. 68? 엄마하고, 그 다음 제 나이는 75살이고 맞나? 73세지. 아, 내 나이는 73세. 아이고, 내 나이도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아직. 오늘은 세 사람이 비디오를 같이 돌리고 저는 역시 모델로 되는데, 지금 오늘 할 것은 우리 집사람은 코스메틱을 해가지고 손의 감각이 너무 섬세해서 머리 쪽에 있는 거, 목에 있는 쪽은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스폰스도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길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대목은. 오늘의 하업 테마는, 자, 하업 테마 독일말 있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코로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사들이 다룬 문제로서. 그런데 이제 상태가 전 세계가 이걸로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는 이제는 코로나19번에 대한 병에 번져나가는 관계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코로나 환자를 다뤄보고 치료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자연법을 존중하고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에게는 추리하는 역과 예지력이 있습니다. 천연두 최초로 이 세상에 인풍을 만든, 인풍? 한국말로 뭔가? 백신? 예방접종을 한 젠너는 천연두 비루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전자현미경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 자연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추리하여 예지력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예방접종을 한 것이 최초로 발견한 예방접종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연을 사랑하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자연법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아직 코로나19번에 대한 비루스를 현미경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자연과학 속으로서 한 학자로서 추리하고 예지되은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 속에 얼마든지 뜯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1번, 여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들어와서 코어로 들어와서 목, 후두, 점막을 통해서 쭉 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이 기관지를 따라서 기관지 끝에 있는 허파과리에 문제성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허파과리가 전부 몰싹해버리는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병으로서 진전하고 있는 오늘 이 많은 생활 속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건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 자, 제 손을 보세요. 강아지 풀이, 여기가 강아지 풀입니다. 이렇게. 이걸 손에다 딱 놓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위로 자꾸 올라갑니다. 강아지 풀. 이렇게 노는 것이 우리들 기억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는, 기관지, 이 속에는 바로 이런 솜털이 있습니다. 꼭 강아지 풀 같은 것이. 그래서
이 사에는 가래가 있습니다. 가래. 한국말로 가래. 가래가 있어서 이 1번이 움직이게 될 때는 이 가래가 저 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래가 위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일어서 있으면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그런 마스크를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는 마스크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꼭 닦아야 됩니다. 왜?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감염이 피부총을 뚫고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피부는 이렇게 메마른 피부가 있는가 하면은 구강 피부, 코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구강 피부, 그리고 또 식도로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피부, 이 피부들에는 점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루스가 들어왔다고 다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모든 보호막을 가지고 있고, 쉽게 생각하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전쟁하는 적과 마주보는 경계선에서 일주일에 한 2~3명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도망간다면 별로 전쟁에 대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경선에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100명 이렇게 올 때는 이제 전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콧구멍이나 점막 속에 비루스가 들어오는 숫자의 양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이게 바이러스, 비루스 자꾸 독일에서는 비루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바이러스, 혼돈에서 들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적은 양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그만한 또한 적은 숫자에는 저항할 만한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항체가 튼튼한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감기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모르게 바이러스 환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도 병의 증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하는 것이 마스크하고 손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코로부터 콧구멍을 통해서 후두 입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는 침이 흐릅니다. 그 침이 결국 수돗물에서 손을 대고 닦는 것처럼 후두하고 목구멍 침이 닦아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또 닦아버리고, 위로 들어가 버리면 강한 산이 있어서 맥을 못 추고.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가 이 기도, 기관지 쪽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걸 닦아내야 합니다. 이 닦아내는 과정이 의학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백신, 예방접종, 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약 개발이 안 됐습니다. KSS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주사나 약이 없이 그 주변에 있는 근육과 신경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가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결국 코로부터 기관지까지 있는 이 벽을 청소해주는 그 일을 돕는 것이 우리 근육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수본과 수도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루프트루야? 한국말로는 루프트루야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겁니다, 결국 이거. 이것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여지고, 그럴 때는 이 벽에 붙어 있는 가래가
이런 형태로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취약점이지만 들어 누워 있을 때는 아주 이 현상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이것을 자유롭게 움직여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수본 수도의 치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건강한 기관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렇게 요거는 기관지가 쭈글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거는 만성 기관지요. 지금 요 상태에서 여기 생겨진 요 벽에 생겨진 가래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수본하고 수도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손님들 하고 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가래가 다 없어져. 기침을 오래오래 고통하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실례는 여러분이 카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 번호는 김세연, 카페를 좀 써줄까? 김세연의 KSS와 스폰서도 써줬나. 결국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제 실례가 많이 있고 유튜에도 만성 기침하던 사람이 가래가 없어졌다는 실제 예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래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거를 자체적으로 손을 닦듯이 여기서 분비된 분비물이 청소를 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관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코나 후드로 들어올 때는 침을 통해 가지고 분비물을 통해서 닦아주는데 이 안에는 이와 같은 상태에 가래가 껴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접촉하여 누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호흡을 하면은 또 들어와서 누적되어지고 그래서 이 주변에는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축적을 하여 그 숫자가 많아진 것이 결국은 비염을 일으키고 허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을 청소해 주는 것을 그 안에 소독약을 뿌릴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몸에는 자연적으로 가래를 통해 가지고 여기 청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 솜털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 수 있게 크게 써줘야지. 벽에 붙이게. 자, 이걸 크게 확 띄고 그러면 돼. 자, 이렇게 확 네가 하는 것만 해. 자, 그래서 여기를 청소하는 것은 우리 몸 스스로가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크게 썼어? 읽어볼 수 있게. 여기 보여주세요. 카페. 카페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유튜브는 여러분이 보지요. 유튜브에 오케이. 거기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진리를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부터 허파과리까지 가는 이 통로에 누적되어져 있는 바이러스를 청소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허파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바로
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걸 딱 잡아주면은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가래가 많이 형성돼.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면은 이것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와 같은 형태로 가래가 밖으로 나가면서 여기를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누적될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적되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가래가 바깥으로 나가서 청소해주는 과정을 오늘 제가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해보니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기침이 걸리고 만성으로 기침하는 사람들은 여기 솜털난 이 부분의 신경들이 아주 과잉 정보를 해가지고 괜찮은 걸 자꾸 콜록콜록 하면서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원활히 풀어주면 기침들을 안 하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되어진 이 솜털들이 가래를 밖으로 내보내서 그 자리에 바이러스가 누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 스폰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은 요 주변의 근육들, 이 전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게 되면은 이 브롱시가 여기 보세요. 브롱시가 이렇게 다쳤던 것이 이렇게 돼서 이런 활동력을 만들어주게 될 때 브롱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데 이 근육이 꽉 잡아주고 있을 때는 이 브롱시가 작동을 못합니다. 자, 엄마 오세요. 이제 자, 제가 벗을 테니까 복구 쪽에 놓을 테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독구리 사스 아주 이상적입니다. 여기 다 벗어버려. 수건을 싹버리고. 자. 자, 우리 집사람이 뒤로 가서 어저께 집에서 연습하던 거를 다시 오늘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고 온도를 측정해 보는 거. 요한을 딱. 그러면 기침이 나고 기관지의 활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안의 온도가 차갑습니다. 차지요.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어제 만지던 근육들을 만져보세요. 어제 힘 정도로. 지금은 안 아파. 어제는 많이 아팠죠. K5로 누르는데 K7. 제가 좀 가래가 있습니다. 목이 쉰 것처럼 나오는 것도 없고 가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지금은 하나 안 아파. 바로 여기서부터 이 뒤까지 속을 다 눌러보세요. 그리고 꼬집게 했었죠? 산미도 어떻게 해봤나 여기 조금? 할 때 내가 어땠어? 많이 아팠지? K 얼마로 눌렀나? K5. 근데 아프면 7 이렇게 났었다고. 지금도 여기가 아픈 게 없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본, 바로 이게 진단입니다. 통증이 예민한 거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근육이 유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주변의 근육들이 기도, 이 그림에서 본 번호 1번, 1번을 꽉 누르고 경직해져 있을 때는 이 근육을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아파요. K, 7, 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누르는 것이 어제와 똑같은가? 네. 네? 네. 거짓말같이 하나도 안 아픕니다. 더 세게 눌러보세요. 어저께 엄청 아팠지. 손도 못 댔어. 그래서 그동안 기침을 내가 좀 하고 그랬던 거야. 지금 안 아파요? 안 아파. 꼭 거짓말같이. 이건 뭐냐면은 이 통증이 수본에서 K5로 눌렀을 때 K7의 통증을 갖는 것은 그 근육이 활동을 하지 않고 그 부근의 신경이 고장나서 KSNS가 브레이키를 잡아줄 때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KSNS 브레이키는 KSNS 법칙 중에 2번입니다. 브레이키를 잡아주니까는 이 기도가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가래가 나오고 가래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때는 가래가 계속 누적되어지면은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코로나 19번 바이러스가 그곳에 자꾸 축적이 되어져서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될 때는 이제 발병의 문제성이 생겨지는 겁니다. 바로 고기를 건드니까는 기침이 나요. 요거. 바로 그 신종이었다고. 왼쪽, 그리고 이 밑으로도 했지, 어저께? 아프지가 않아. 어제는 엄청 아팠지. 그래서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고 가래의 그 기분 나쁜 감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속에 가래가 누적되지 않는다면은 기도를 갖다가 기도벽에서 나왔던 가래의 분비물이 청소를 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기도가 청소가 되어지고 깨끗해질 때는 가래도 안 생기고 그 가래와 같은 분비물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적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똑같이 하는 건가 어제처럼? 네, 어저께랑 똑같이. 제가 요새 며칠간 기침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개척해다가 보니까는 우리 아들 딸보다도 우리 집사람은 손의 감각이 정말 평생 코스메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섬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통증이 없어. 거긴 그 밑에는 아프다. 그 밑에? 여기 어저께 엄청 아팠죠. 그저께. 어제보다는 덜 아픈데도 조금 아파. 그것이 풀려나가게 되면 그 밑에 성대? 그 위에 복숭아 툭 튀어나온 게 뭔가 어디지? 고기가 풀리게 되면은 오래 목이 쉰 사람들이 목이 쉰 것이 풀려나갑니다. 많이 보지만 성대가 변질돼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부근의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노래를 다시 잘하는 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대를 치료하거나 노래를 치료하거나 이런 사람들 도무지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왜? 피부층에 점막, 콧구멍, 후두, 그리고 기관지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가고 기관지에 가래를 항상 씻어내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약을 통해서 예방접종만을 통하는데 우리 자연 몸속에는 가래라는 것이 있어서 기관지에 지저분한 것을 밖으로 청소해주는 그런 자연 청소법을 지금 다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내가 통증이 있는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기침만 했는데 어저께 집사람이 거기서 만져줄 때 어떻게 아픈 걸 보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본은 항상 K7로
K5가 K7로 나타날 때는 그 신경관 속에 문제성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근육은 활동을 하지 않고 경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의 근육, 흉쇄돌근 꼬집어 볼까? 그것도 아픈 거 없어졌습니다. 흉쇄돌근도 원활해져서 목을 앞뒤로 구부려 줄 수가 있어서 적어줄까? 까만 것만. 먼저는 이것이 딱 근육들이 잡아줘서 이렇게 고정이 됐던 것이 그걸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아주 자유롭게 되어지니까는 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가래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이 기도가 손 닦는 거와 똑같이 자연법에 의해서 청소가 된 것입니다. 뒤 한번 해볼까? 뒤도. 참 내 자신도 신기한 것이 그렇게 아파서 제가 제발 그만하라고 왜 이렇게 조그만한 여자가 그렇게 아프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팠던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하는 거하고 어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저께처럼.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아파. 대단하다. 그치? 어? 대단해. 신기하지? 너무 신기해. 너도 봐도 신기하지? 제 자신도 신기합니다. 아니 이때까지 제가 이걸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부터 경추의 모든 근육이 통증이 없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이렇게 꽉 누르고 있던 근육들이 풀어져서 이것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성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도에 누적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밖으로 청소해 나가는 청소 과정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뒤쪽 해보세요. 오케이. 거기도 아픈 데가 하나 있었지? 여기? 어딘가? 여기. 만지면 거기 뭐 딱딱한 게 좀 느껴지지? 여기 아파? 조금 아프다. 여기 어저께 엄청 아팠던 부분이에요, 지금. 그 보면 근육이 경직된 걸 느낄 수 있지? 네. 먼저보다는 어때? 그 많이 풀렸어요. 이제 거의 안 잡히는 게 지금 없어요. 어저께는 엄청 큰 게 잡혔는데 지금은 잡히는 게 거의 없고. 손에 잡힌다는 거는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경직된 거라. 근데 조금 여기 느껴지죠? 딱딱. 손으로 선미가 만져봐. 느껴지나? 요걸로. 더 깊게. 더 깊게? 뭐가 걸리는 것처럼 만져지지? 그게 경직되어진 것이야. 근데 지금 많이 풀렸어요. 풀렸죠?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어제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 지금도 하나도 안 아파. 안 아파요. 여기 지금. 예. 여기는 안 아팠어요. 저기도. 그러니까 스폰스도 하는 사람들은 그 통증을 느끼는 근육을 오르기, 꼬집기로 K5 정도로 한 5분, 10분 정도로 해서 풀어줍니다. 이거는 일례로 음성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의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은 벌써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음성 양성을 따지기 전에 이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이 없게 스폰스도를 해주는 것이 곧 통증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진단입니다. 아하, 목 근육의 기관지로 가는 근육이 경직이 되어 있다. 통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도를 통해서 K7을 느끼던 사람이 나중에 K5가 되어지고 수본을 통해서 경직되어진 근육, 손에 잡히던 근육이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경직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지.
엄마. 네, 지금 그 어저께 굉장히 경직돼서 손만 대도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눌러도 별로 안 아파하는. 네. 그러면 바로 그 근육이 풀려져서 기관지가 풀린 거. 그러면서 또한 호흡량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하나 테스트 해볼까? 요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건 기본적입니다. 이 두 가지 힘, 머리. 이 힘. 이 세 가지 테스트는 수시로 해서 그 힘이 강한 사람들은 호흡량이 넓어진 것입니다. 저기 한 이쪽부터 해야지. 요거 할까? 저쪽은 다 했는데 이쪽이 지금 안 했으니까.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프. 어제 여기 엄청 아팠었거든요. 펄떡펄떡 뛰었죠. 손만 대도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아프다는 얘기는 뭐냐면 호흡이 이제는 먼저는 이렇게 경직이 돼가지고 호흡을 못했는데 이제는 호흡량이 넓어집니다. 자, 잠깐 볼게요. 다시 호흡해 볼게요. 숨 띄고. 그리고 수건 뚫뚫 말아서 등허리 밑에 놔줄까? 빨간 수건. 바로 이 갈비뼈 사이가 확장되는 겁니다. 아니, 저 맨 밑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자, 이렇게 요 뒤로 봐라. 여기. 뒤 등어리 뒤 빼졌나? 오케이. 자,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숨을 쉬면은 흉추를 밑에서 받쳐주니까는 흉추 팽창량이 훨씬 높고, 이렇게 자고 나니까 사람들 얘기가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카페에도 올라오는데, 선생님 처음으로 너무 달게 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크로니시로 아팠던 허리가 없어졌습니다. 숨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산소 공급량이 자연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몸 스스로가 특히 50년 전부터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현대인들은 척추가 앞으로 다 굽어졌습니다. 젊은 사람까지도. 그래서 이 수건을 받쳐주고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호흡을 활장 더 크게 만들어주고, 오늘은 이 기관지 속 내부를 청소하는 자연법을 갖다가 오늘 설명해 줬습니다. 결국 여기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래가 생기고 기관지 속에 코로나 박테리아 비루스가 자꾸 누적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래가 다 없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산소량이 팽창될 때는 제 생각으로는 양성인 사람도 이 과정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빠르고, 보통 2주 정도면 저희들 경험상으로 감기가 우리 스폰서들을 통해서 치료되는 건 2주, 막시멈 최대치 3주면은 감기들이 해결됐습니다. 결국은 산소량을 많이 확보시켜주고 이 기도를 확장시켜줘서 자연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대 문화의 컴퓨터라는 자세를 통해 가지고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컴퓨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이 많이 고장난 것입니다. 특히 나이 70대가 되면 앞가슴이 앞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는 여기를 눌렀을 때 엄청 가래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예. 다음번에는 이제 더 좋은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끄고